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시작부터 지저분하죠. 또 한 무더기 파레트를 얻어왔거든요. 이것들이 바로 지난 영상에서 살짝 말씀드렸던 그 파레트들인 거죠. 공장에서 쓰는 정밀한 기계 장비들은 먼저 이런 목재 파레트로 감싸주고 나서 외부에 박스나 철제 컨테이너를 씌우고 컨테이너 선에 선적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나무들이 전부 소프트우드들로 이루어진 걸로 봐서는 몇 톤씩 나가는 기계 장비의 충격을 흡수하려면 뽁뽁이로는 어려운가 봅니다. 먼저 파레트를 다듬기 전에 한바탕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아무리 치워도 깔끔해지지 않는 마법의 테이블이에요. 작업장에 할드가 난입했어요. 고양이가 못이나 나무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이 엄청나게 제한을 받습니다. 레몬 방향제를 놓으면 고양이 접근을 막을 수 있는데 갖다 놓은 게 향이 다 사라졌나봐요. 워낙에 목재가 길어서 한 번에 많이 작업을 못합니다. 그 작업이란 건 바로 이 못과 타카핀들을 빼주는 작업이죠. 대충 다 빠진 것 같죠? 필요한 사이즈로 가재단을 쳐주는데요. 파레트 목공에 도전하시는 초보 목수님들께 잘난 척 썰을 좀 풀어드리자면 이 초벌 재단에서는 적어도 1cm 정도는 여유가 있게 재단을 치시는 게 좋아요. 파레트는 결코 정각제가 아니기 때문에 뭘 만들려면 꽤 많이 다듬어줘야 됩니다. 직각을 맞춰주려면 날려먹는 부분이 많으니까 여유를 넉넉히 줘서 크게 재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파레트 목재는 처음엔 안 그래 보여도 못 뽑고 타카핀 뽑고 분해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목재가 결을 따라 갈라져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충분히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갈라진 부분이 얼마 안 된다고 괜찮겠지 하면서 테이블소에 밀어 넣으면 정말 높은 확률로 킥백이 날 거예요. 이제 좌우 평을 잡고 터진 나무를 쳐내는 작업입니다. 자동 대패가 아직 안 와서 이 나무들을 모조리 샌딩기로 다듬어야 한다는, 아무튼 이 과정에서 파레트에 못 같은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뭐 잘리긴 잘리거든요. 근데 날이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파레트 목공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공구들의 날을 목공용이 아니라 철공용이나 스테인리스 날로 많이들 쓰시죠. 문제는 목재 폭이 좁아서 2장씩 집성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기왕 골머리 썩을 것 제대로 썩어볼까 합니다. 나비핀을 박아주는 거죠. 내가 미쳤지. 먼저 말씀드릴 건 나비핀은 팝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도착한 나비핀에 맞춰서 홈을 파는 작업만 하면 되죠. 나비핀을 수공구로 깎는 건 고도로 숙련된 끌과 톱 기술이 요구되거든요. 그리고 나비 장부는 하드우드로 하는 게 기본이고요. 작은 나무로 많은 힘을 버텨주는 장부이기 때문에 기본이 하드우드고 덜어는 쇳물을 부어서 철로 나비 장부를 만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그냥 이 파레트의 자투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양만 내보는 거죠. 이렇게 4개를 깎았습니다. 사실 2개만 제대로 됐고 다른 2개는 평이 안 맞아요. 이제는 여기에 또 홈을 파줘야 하는 거죠. 나비 장부를 대고 모양을 따준 뒤에 각각 파내줍니다. 결국 3개의 나무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작업이라 어지간해서는 이쁘게 마감하기가 어렵죠. 저도 왜 이걸 시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저를 차원 너머에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나무의 엣지 그레인에 전체적으로 본드를 쭉쭉 발라주고 나서 나비핀을 꾹꾹 넣어주면 별다른 클램프 같은 거 없이도 나무가 꽉 물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드우드로 만들었을 때 얘기고요. 전 소프트한 파레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효과는 기대 못하죠. 뭐 대충 이런 모양입니다. 아구가 살짝 벌어졌는데 이해해주세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벌써 하중을 못 이기고 살짝 벌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소프트우드의 한계죠. 이렇게 나비장부 4곳을 마무리했어요. 좀 엉성한데 파레트에 혼신을 쏟아본들 뭐하겠습니까? 이것저것 테스트하는 데 의미가 큰 작업이라서 전체적으로 디테일은 많이 생략했어요. 정리를 안 하고 작업을 이어나가면 꼭 이렇게 구석탱이에서 꼼지락거리게 된단 말이죠. 나비장부 붙인 녀석들은 기둥이 될 친구들이고 이젠 그 기둥에 붙어서 움직여줄 선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합판 4자루를 직각 딱 맞춰서 이어 붙여주는데요. 구멍이 있는 쪽이 좌우가 되고 구멍이 없는 쪽이 앞뒤가 될 겁니다. 중간에 바를 하나 넣어줄까 싶긴 한데 뭐 어차피 위에 파레트를 잘라서 붙일 거니까 그냥 둬도 될 것 같네요. 선반 상판이 될 녀석들을 재단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약간 여분을 줘서 재단하죠. 옆면을 쳐서 평을 잡아주고 샌딩합니다. 파레트 목공은 샌딩 지옥이에요. 선반 위를 손질한 파레트로 차근차근 덮어주죠. 작동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직각이 딱 맞아야 하고 바깥으로 자투리가 튀어나오면 안 되거든요. 나름 진지합니다.
이렇게 선반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아주 그냥 실타카의 향연이네요. 똑같은 모양으로 2개 만들어줬고요. 다음 작업은 또다시 샌딩과 대패질이죠. 이제 제가 주문한 자동 대패가 한반도에 도착했거든요. 얼마 후면 저의 이 손 대패질은 영상에서 사라질 겁니다. 아주 기다려져요. 측면 구멍에 서랍장 레일 역할을 해줄 목봉을 끼워줍니다. 무게를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강목을 깎아서 쓰기엔 무리고요. 하드우드로 만들어 넣어야 해요. 가격도 싸고 힘도 잘 받는 수종으로 고무나무나 애쉬 정도 추천합니다. 요 선반은 마지막에 장착될 거니까 오일스테인으로 1차 마감하도록 하죠. 니스는 제대로 굳으려면 적어도 한 3일은 말려줘야 하고 온도도 20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거든요. 좀 빨리 마감을 하시려면 신나를 섞어서 발라도 되는데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애초에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니스를 구입하셔서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 화재 위험은 해소가 안 되네요. 수납장 기둥 목재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 친구는 수납장 앞쪽에서 선반을 지지해주는 역할이에요. 앞서 나비장부로 집성해준 수납장 뒷판 기둥에도 구멍을 뚫어줍니다. 여기는 선반을 지지하면서 위아래로 이동을 해줘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죠. 구멍에 맞춰서 길을 내줄 라인을 그어줍니다. 목봉보다 살짝 넓게 길을 내주는 게 핵심이에요. 한 2mm 정도? 라인을 따라 잘라냅니다. 저는 그냥 재단했는데요. 이걸 만드시겠다면 가이드를 대고 반듯하게 길을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길이 울퉁불퉁하게 되다 보니까 수납장을 접고 펴는데 무리가 좀 생깁니다. 그나마 좀 부드럽게 왕복 운동하라고 트리머로 살짝 다듬어줬죠. 이제 조립 과정입니다. 먼저 뒤쪽 기둥부터 직각을 맞춰서 조립해주는데요. 한참 직각을 맞추다 보니까 앞뒤를 헷갈려서 조립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래서 미리미리 마킹을 해두고 작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걸 알면서도 매번 그 잠깐이 귀찮아서 이렇게 시간을 날려먹곤 하죠. 다시 자리 잡아서 붙여줬고요. 여기서 먼저 선반이 들어가줘야 하죠. 덩치가 큰 가구는 이렇게 자리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작업하기 애매해서 기피하는 편인데 어쩔 수 있나요? 종종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상부에 부목을 대주면 선반이 이탈되진 않는데 이 정도로는 하중을 감당 못하니까 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선반과 평행이 되도록 층마다 부목이 하나씩 들어갈 거고요. 최상층은 접건 펴건 간에 자주 꺼내지 않는 물건을 수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부목을 대주죠. 이걸 만들면서 느낀 건데요. 자동 대패를 갖고 계시거나 손 대패질이 딱 적성인 분이 아니라면 팔레트 목재로 이런 구조를 가진 가구는 만들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게 다들 평이 안 맞다 보니 나무 하나 붙일 때마다 평이 틀어져요. 하부에는 바퀴를 하나씩 달아주려고 했죠. 이 가구를 저희 장모님이 쓰시게 되는데 수납장을 밀고 당길 때 조금이라도 힘을 덜 쓰시라고 이걸 달아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작업이 다 끝난 지금 보자면 그냥 돈 낭비였어요. 이제 앞쪽 기둥을 붙여줍니다. 선반을 끼워주고는 맨 윗부분만 부목을 대서 고정해놓고 먼저 작동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보기로 했죠. 제가 만든 작동 가구가 잘 작동되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한 게 죄는 아닌데 인류 역사를 보면 쓸데없는 걸 궁금해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많았죠. 한 30분 회복의 시간을 가진 뒤에 다시 작업을 이어나갔어요. 아주 죽겠더라고요. 힘도 받고 수납 공간도 더 확보되라고 선반 높이에 맞춰서 부목을 대줬습니다. 힘쓸 거 다 쓰고 고생할 거 다 하고 만신창이가 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하면 훨씬 일이 수월하다는 걸. 이거는 가스쇼바예요. 언제 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싱크대 만들려고 사뒀는데 여태 못 만들고 있네요. 아끼면 뭐 되니까 이번에 한번 써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저처럼 죄 많이 짓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전생에 뭔가 큰 죄를 지은 게 분명해요.
아, 내가 잘못했네. 쇼바 설치는 뭐 간단합니다. 저는 지금 작업 순서가 FM이 아닌데요. FM을 알려드리자면 먼저 작동할 물체, 문이라든가 이 영상에서는 선반이라든가 그게 뭐든 움직일 물체에다가 쇼바의 두툼한 부분을 붙이면 되고요. 힘을 받아야 하는 부분, 싱크대라면 몸체고요. 이 영상에서는 기둥 부분이 되겠죠. 그 힘을 받아줄 부분에는 쇼바의 얇은 부분을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움직일 놈은 두꺼운 거, 버틸 놈은 얇은 거. 간단하죠? 그리고 얇은 놈을 먼저 붙여줘야 되거든요. 저는 영상에서 거꾸로 붙이고 있는데 몇 번 해봤다고 까부는 겁니다. 뭐 일단은 이렇게 붙여줬어요. 니스로 마감해줍니다. 사실 제대로 작동하는 걸 테스트 못 해보고 마감을 하려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2차 마감까지 해줬는데 중간에 샌딩은 못하겠습니다. 크기가 크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기포 제거 정도만 해주고 2회 마감 쳤죠. 아무래도 이런 대형 가구를 제작하려면 폴리셔 같은 마감용 전동 공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완성이 아닙니다. 그냥 마감이죠. 왜 완성이 아닌지는 바로 이어집니다. 현장에 가져왔어요. 테스트할 때는 막 자빠져서 벽에 고정하면 되겠지 하고 벽에 박아줬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앞기둥이 넘어지고 중심을 못 잡더라고요. 다 만들고 보니까 보강해줘야 할 문제점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레일 역할을 하는 선반 길 있지 않습니까? 여기요? 이게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어야겠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들려 올라오도록. 직선이니까 무게를 몽땅 감당해야 해서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앞기둥이 독자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야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두 번째 문제점에서 이어지는데, 중간에 수납칸 말고도 독자적으로 앞기둥과 뒷기둥을 이어주는 레일이 따로 위아래에 두 군데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펼 때도 힘이 들지만 접을 때도 참 사람 꼴이 말이 아니네요. 한 칸짜리 접이식 테이블을 보고 영감을 얻었는데 이게 두 칸이 될 때는 설계상 고려해야 할 게 엄청나게 늘어나 버리는 듯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자리를 잡아줬어요. 접지 말고 쓰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작업으로 저에게 뭐가 부족한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죄를 많이 진 거죠, 전생에. 수납하다가 밀려서 실수로 접혀버리면 사고로 이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막아줬습니다. 보강하면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임시방편으로 막아줬어요. 사실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뒤끝이 너무 개운치가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비빌 언덕인 처남에게 문의했습니다. 저의 작업장을 지어준 토목학 석사죠. 이런 구조물을 오류 없이 설계하려면 뭐부터 배우면 되겠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처남이 대뜸 응용력학을 먼저 공부해보랍니다. 그래서 저도 대뜸 주문부터 했어요. 기초는 너무 허접해 보여서 기초 빼고 그냥 응용력학을 사려고 했는데 처남이 그냥 이거부터 해보라더군요. 책장을 넘겨보자 그 이유를 바로 깨달았죠. 응력이 뭐지? 정력학은 뭐지? 바로 막 루트 나오고 시그마 나오고 시그마의 루트 덮어서 나오고 부정정차수, 반력수, 평형 조건식수. 여러분은 아십니까? 한국어 맞죠 이거? 저는 고등학교를 예체능으로 나와서 그런가 마치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바라보는 기분이네요. 막 경외감이 몰려옵니다. 저 인티그랄은 모양만 알고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앞뒤에 있는 건 이름조차 모르겠네요. 저 세모는 뭘까요? 피라미드? 아무래도 단기간에 이 녀석을 마스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EBS 초등 수학부터 좀 봐야겠어요. 일단은 비싼 책 샀는데 먼지 쌓이게 던져놓긴 뭐하고 라면 한 그릇 하면서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수학 책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치곤 괜찮은 편이죠. 그럼 저는 이 녀석을 마스터할 때까지 당분간은 보다 평범하지만 더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ause I tried to get you Guess I was just obsessed with you ooh, or maybe not.